자, 그럼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4번 예제고요. 교환에서는 요 다음에 이제 2차 배열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2차 배열은 내일 진행할 거예요. 오늘은 지금 하고 있는 요 배열을 활용한 문제 패턴을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이제 배열의 원소가 있을 때 이제는 합계를 낼 때 배열 원소의 총합을 내보려고 합니다. 어찌됐건 총합을 구할 때는 항상 누적합선을 수행할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해 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안 바뀌어요. 자, 그래서 합산을 수행할 변수를 0으로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배열의 길이만큼 탐색을 걸면 돼요. 0부터 데이터.랭스 length 그러면은 길이가 5죠? 5보다 작다니까 i의 범위는 0부터 4까지 화면이 안 보여. 잠깐만요. 오케이. 자, 배열의 길이가 5니까 데이터.랭스 보다 작다라고 설정을 하면은 i의 범위는 0부터 4까지가 되는 거죠. 1씩 증가하고요. 그럼 이제 i가 0, 1, 2, 3, 4가 되는 거니까 데이터의 i번째라고 하면은 데이터의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가 되는 거죠. 처음에 0이었던 변수가 처음에 0이었던 애가 데이터의 i번째만큼 증가해요. 그러면 10만큼 증가하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이제 i가 1 증가하면은 얘가 i고 그 다음에 여기가 썸이에요. i가 0일 때 데이터의 0번째만큼 증가니까 10만큼 증가해서 썸은 10이 되죠. 자, 그 다음 i가 1일 때는 이 썸이 데이터의 1번째만큼 증가하는 거니까 20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에서 20 증가하면 30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i가 2가 되면은 데이터의 2번째니까 요거 30만큼 증가시키는 거니까 6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i가 3이 되면 데이터의 3번째니까 40을 갖다가 썸에다 더합니다. 그럼 60이었던 애가 40만큼 증가하니까 100이 될 거고요. i가 4가 되면은 이 50을 갖다가 썸에다가 더하니까 100이었던 애가 50 증가해서 150이 되죠. 자, 그럼 이제 데이터의 총합은 150이 나오네요. 그럼 이 원소들의 평균은 보통 평균 낼 때는 싹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길이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평균값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배열을 가지고 할 때 제일 첫 번째 패턴은 원소의 총합이에요. 두 번째 패턴은요, 배열의 원소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최대값을 구하고, 자, 지금 하는 것들은 다 일종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차를 그냥 외우세요. 최대값을 구하건 최소값을 구하건 일단 여기서는요, 0번째 원소를 미리 변수에다 복사를 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반복을 돌려요. 그러면 배열은 0번째는 일단 복사하고 시작하니까 1번째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i가 1부터 시작하고요. 끝까지 탐색을 해야 되니까 길이보다 작답니다. 그러니까 i의 범위는 1부터 4까지 1씩 증가가 되죠. 자, 여기 출력해 놓은 게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 설명해 볼게요. 자, i는 1부터 4까지 1씩 증가. 그 다음에 max는 현재
0번째 값을 복사해 놨으니까 5예요. 자, 그럼 i에 대해서 1, 2, 3, 4인 거고요. max는 5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i가 1일 때 데이터의 1번째를 갖다가 max랑 비교를 해요. 데이터의 1번째는 2죠. 그쵸? 자, 5가 2보다 작다. 조건 안 맞죠? 패스. 그럼 max는 여전히 5죠. 그럼 1일 때 max는 5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가 2가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의 2번째가 max보다 작은지를 그 데이터의 2번째랑 max번째를 비교해요. 7이잖아요. 그럼 5가 7보다 작다. 조건 맞죠? 그러면 이 i번째 값을 max에다가 넣어요. 그럼 max가 이제 7이 되는 거죠. 그럼 2일 때 max는 7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i가 증가해서 3이 됐어요. 그럼 얘를 갖고 오죠. 얘를 가지고 또 이 부분에서 비교를 해요. max가 7이 됐다며. 이번에 갖고 온 값은 9죠. 조건 맞죠? 그럼 max에다 9를 또 넣어요. 그럼 3일 때 9가 되죠. 자, 이번에 i가 4가 돼요. 그럼 2를 가져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이 부분에 대입해보면은 9가 2보다 작다죠. 조건 안 맞죠? 이 부분 건너뜁니다. 그럼 4일 때 max 값은 안 변했죠? 9예요. 자, 이제 최종적으로 반복이 끝났을 때 max 값을 보면은 최대값 9가 들어있죠. 이런 식이에요. 여기서 이 부등식의 방향만 반대로 바꿔주면 최소값으로 바뀌어요. 이렇게요. 여기를 이렇게 바꾸면 이제 2가 들어있는 거죠. 여기 최대값이라고 출력하는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 자,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는 일단 0번째를 갖다 놓고 1번째부터 나머지를 비교하면서 부등호 방향으로 조절한다. 자, 이번에는 역순 배치예요. 배열의 순서를 단순히 역으로 뒤집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포인트가 자, 배열이 1, 5, 2, 4, 3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역순으로 뒤집으려면 얘네끼리 바꾸고 얘네끼리 바꾸고 가운데 건 놔둬야 되죠. 그렇죠? 역순으로 바꾸면 가운데 건 바꿀 필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원소가 5개일 때 반복은 2번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운데 거를 제끼면 4개가 남잖아요. 그거를 이제 2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럼 반복 횟수가 나오잖아요. 자, 그럼 원소를 하나 더 늘려볼게요. 1, 5, 2, 4, 3, 7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는 맨 끝에 거 바꾸고 요거 바꾸고 요거 바꾸면 되죠. 원소가 6개일 때는 그냥 길이를 2로 나눠버리면 돼요. 자, 그러니까 짝수일 경우는 그냥 길이를 2로 나누면 되고 홀수일 경우에는 길이 빼기 1을 한 값에서 2를 나누면 돼요. 그래서 반복 횟수는요. 길이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 개수면 그냥 길이를 2로 나눠버리고요. 그렇지 않다면 길이에서 1을 뺀 다음에 2로 나눕니다. 혹시 아이폰인가요? 그럼 폰 엎어놓으면 시리 응답 안 할 거예요. 근데 저거 원래 주인 목소리에만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 길이가 5니까 요 조건은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가동되겠죠. 그래서 5 빼기 1을 2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은 4개니까 반복 회차는 2가 나와요. 그쵸? 앞뒤 거 바꾸면 되니까. 그러니까 i의 변화량은
0부터 1까지예요. 1씩 증가. 그럼 이제 i가 0번째일 때 맨 끝에 거랑 바꿔야 되잖아요. 1번째일 때는 끝에서 두 번째 거랑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i 값에 따른 반대쪽 원소의 위치를 찾아야 돼요. 반대쪽 원소 위치를 찾는 방법은요. 데이터의 길이에서 i를 뺍니다. 그러면은 5 빼기 0, 5 빼기 1이 되죠. 총 5개였으니까. 자, 0번째일 때 근데 4번째를 빼야 돼요. 1번째일 때 3번째를 빼야 돼요. 0번째일 때 4번째 거랑 바꿔야 되고 1번째일 때 3번째 거랑 바꿔야 돼. 근데 5 빼기 0 하면 5잖아. 빼기를 더해줘야지. 5 빼기 1이면 3이잖아. 빼기를 더해줘야지. 그래서 반대쪽 원소 위치는 길이 빼기 i 빼기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i번째 거랑 k번째를 바꾸면 돼요. 그럼 변수 두 개의 값을 맞바꾸는 건 어떻게 하느냐가 남거든요. let a는 1, let b는 2일 때 파이썬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변수값 두 개를 직접적으로 맞바꾸는 코드는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변수 하나를 등장을 시켜야 돼요. a가 1이고요. b가 2일 때 새로운 변수 하나를 등장을 시킵니다. 보통 임시라는 뜻이 temporal이거든요. 그래서 코드에서 임시용 값은 temp 내지는 tmp라고 해요. temp 내지는 tmp. 자, 그래서 임시 변수 tmp를 등장을 시켜요. 자, 1번 a의 값을 tmp에 넣습니다. 1번. 그럼 1이 들어온 거죠? 2번 b의 값을 a에다 씌워버립니다. 그럼 여기는 2가 된 거죠. 3번 아까 복사한 tmp를 b에다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이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a와 b의 값이 바뀌었고요. tmp는 버리면 돼요. 이 처리를 프로그래밍에서 수압이라 그래요. 맞바꾼다. 여기서는 데이터의 i번째와 데이터의 k번째를 맞바꾸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변수가 있을 때 이거를 코드로 풀면 1번 tmp에다 a를 넣으니까 let tmp는 a에다 b 넣고 b에다가 tmp 넣어요. 여기서 a만 데이터 i로 바꿔주면 되고 b만 데이터의 k로 바꾸면 돼요. 이렇게 나오죠. 데이터의 i번째가 a라 그랬어요. 얘를 tmp에다 넣고 데이터의 k번째가 b라 그랬어요. 얘를 a 역할하는 애한테 넣고 아까 복사한 tmp를 다시 b에다 넣어주고 1번, 2번, 3번. 자, 오늘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여러분들 갖고 계신 자료에서 7번 파일인데요. 제가 아까 중간에 예제 하나를 새로 만들어서 넣는 바람에 8번부터 하나씩 뒤로 밀렸어요. 그래서 실습 자료를 제가 파일을 지금 다시 올렸고요. 네, 거기 보시면 이제 7번부터 쭈루룩 있거든요. 그러니까 받으신 자료에서 7번부터 날려버리시고 이걸로 씌우시면 돼요. 자, 정렬 알고리즘인데요. 프로그램에서 정렬을 하는 알고리즘은 종류가 되게 많아요. 보통 이제 선택 정렬, 버블 정렬, 삽입 정렬, 뭐 병합, 힙, 퀵, 트리
되게 많아요.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보통 이제 학교에서 배우면 이거 한 3개에서 5개 정도 배워갖고 졸업을 해요. 근데 이거를 다 보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2가지를 볼 거고요. 오늘은 이 중에 선택정렬까지만 정리를 할 거예요. 자, 35142라고 하는 배열을 정렬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35142예요. 자, 3, 5, 1, 4, 2. 선택정렬은 요 배열의 자리를 정해놓고 이 자리에 들어갈 값이 뭔지를 선택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자리를 정해놓고요. 이 0번째 자리에 들어갈 값을 나머지 거랑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이랑 비교하면서 현재 있는 값보다 작은 게 있다면 맞바꾸면 돼요. 자, 처음에 3이랑 5를 비교해요. 3이 더 작죠? 패스. 3이랑 1을 비교해요. 1이 더 작죠? 그럼 맞바꿔요. 1하고 3을 바꾼 거죠. 5, 4, 2. 그냥 내려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지금은 0번째 자리에 들어갈 값을 선택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값이 바뀌었다고 해서 3이 1로 갔으니까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0번째에 집중을 해야 돼요. 나머지 거 계속 비교하세요. 0번째 자리랑 그 다음 자리를 비교를 해요. 1이 더 작죠? 패스. 그 다음에 1하고 2를 비교해요. 1이 더 작죠? 패스. 이렇게 해서 0번째 자리의 숫자를 1로 확정합니다. 자, 한 턴 끝났고요. 이제 옆 칸으로 넘어가요. 1, 5, 3, 4, 2에서 이제 우리는 1번째 자리 값인 5를 가지고 비교할 거예요. 나머지 거랑. 5랑 3을 비교해요. 3이 더 작죠? 바꿔요. 3, 5, 1, 4, 2. 자, 계속해서 이 자리에 집중해야 된다 그랬어요? 얘랑 그 옆에 거 비교해요. 3이 더 작으니까 패스. 얘랑 얘를 비교해요. 2가 더 작으니까 바꿔야죠. 그래서 1, 2, 5, 4, 3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번째 자리의 값을 2로 확정합니다. 자, 이제 다음 턴 넘어가요. 1, 2, 5, 4, 3이죠. 그러면 이제 얘랑 나머지를 비교해요. 5랑 4를 비교해요. 4가 더 작죠? 바꿔요. 4, 5. 나머지 그냥 써주면 되고요. 계속 여기에 들어갈 거 찾는 거예요. 4랑 3이랑 비교해요. 3이 더 작죠? 바꿔요. 1, 2, 3, 5, 4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자리의 숫자를 3으로 픽스합니다. 자, 다음 턴 1, 2, 3, 5, 4예요. 이제 요 자리에 있는 값과 나머지를 비교해요. 4가 더 작죠? 바꿔요. 1, 2, 3, 4, 5가 됩니다. 마지막 자리는 뒤에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안 합니다. 자, 요 방식을 선택 정렬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코드로 풀어보면 일단 반복문이 0부터 1, 2, 3 마지막 거 제꼈죠? 자, for let i는 0부터 i가 배열 이름을 k라고 합시다. k.length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끝까지 다 탐색하는 거예요. 마지막 거 빼고 하잖아. 빼기 1 i 플러스 플러스 인 상태에서 i가 0일 때 그 옆에 거부터 끝까지 비교하죠.
i가 1일 때도 그 옆에 거부터 끝까지 비교하고 2일 때도 옆에 거부터 끝까지 3일 때도 옆에 거부터 끝까지 비교하죠. 그러니까 반복이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for let j는 0부터 i 플러스 1부터 j가 k의 랭스보다 작다. j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해서 i번째랑 j번째를 비교해서 그 크기에 대해서 맞바꾸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코드를 준비했어요. i는 0부터 데이터의 랭스 빼기 1 0부터 그리고 j는 i 플러스 1번째부터 끝까지. 그래서 부등호 방향에 대해서 이제 변수를 맞바꾸는 처리를 하면 얘가 오른쪽을 향하고 있으면 오름차순이에요. 순차정렬. 그리고 반대 방향이면은 내림차순이 돼요. 자, 배열 원소가 순서대로 왔죠? 이거 되게 많이 씁니다. 즉, 지금 얘기한 이 처리 로직은 기본 중에도 기본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쉬운 건지 보여드려 볼까요?
얘네들을 보면은 지금 원소가 5개라고 칠 때요. 이제 원소의 개수를 n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 탐색을 수행하는 이 위치를 i라고 정할게요. 그러면은 i가 0일 때 비교 횟수는 1번, 2번, 3번, 4번 하죠. 그러니까 비교 횟수는 n이 5니까 비교 횟수는 n-1번 합니다. i가 1일 때는요. 1일 때는 1번, 2번, 3번 하죠. 그러니까 n-2번 하죠. 그 다음 i가 2일 때는 1번, 2번 하니까 2일 때는 n-3번 하죠. 근데 끝에 가면은 2번, 1번 이렇게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끝에 가면 2번, 1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소가 n개라면 5가 아니라 원소가 한 500개 정도 된다고 치면 n-1번 더하기 n-2번 더하기 n-3번 더하기 점점점 가고요. 끝에 도달하면 어차피 2번하고 1번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럼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은 2분의 n-1 이렇게 정리가 돼요. 원래 정렬 알고리즘은 이렇게 풀어요. 이거 안 하겠다고요. 이거 안 하겠다고 여기서. 이게 그나마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지 이거 이렇게 들어가. 시그마 i는 0부터 n 뭐 해서 뭐 n-1 뭐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 풀면은 이런 거 안 하겠다고. 이런 거 안 할 거기 때문에 계속 외우라는 얘기밖에 못 하는 거야 내가. 이거 원해요? 그럼 아마 다음 주에 여기 절반은 안 앉아 있을걸? 그나마 외우는 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정렬할 때요, 이 코드 그냥 통째로 외우고 여기만 체크하세요. 차라리 이게 속 편하지. 나도 수학 싫어. 자, 오늘 요거까지 할 테니까요.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새로 드린 자료에서 이제 8번부터 나머지는 이제 내일 보는 걸로 합시다. 자, 오늘 교환에 있는 요 문제는 오늘은 아직 배열 진도가 안 끝났으니까 아직 안 건드리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실습 정리하시고 시간 남으면은 이제 각자 개인 정비 시간 가지시면 됩니다.